만약 내 기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도 조금 뒤에 다시 밥 줘라고 말하는 나. 손주의 이름은 물론 내 자식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나.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치매 진단을 받고도 계산은 또렷하게 해내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손주 용돈을 줄 때나 시장에서 물건 값을 치를 때 계산기를 꺼내지 않고도 암산으로 척척 해내는 할머니 말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온 이 할머니는 의사에게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 좀 내봐요. 나 암산 자신 있어요. 한 자리, 두 자리 숫자는 시시하다며 거절하고 세 자리수 덧셈과 뺄셈을 단 몇 초 만에 정확히 풀어냅니다. 327 더하기 458은 얼마죠? 그 질문에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금세 답을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아침에 드신 반찬도 기억 못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은 머릿속에서 바로 나오지? 그 순간 가족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아직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는 반가움과 그래도 결국 치매라는 병이 어머니를 조금씩 빼앗아 가는구나. 하는 안타까움.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치매라고 해서 모든 능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능은 무너져도 어떤 기능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건 다름 아닌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계산기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흥정할 때, 집안 살림을 계산할 때, 늘 머릿속으로 수를 세어 보곤 했죠. 그 일상적인 습관이 수십 년 동안 뇌를 단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결국 치매가 와도 일부 뇌 기능을 지켜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더라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에 들어왔다가 내가 왜 들어왔지? 하고 멍해질 때, 분명히 휴대폰을 찾으러 갔는데 막상 주방에 서서 멍하니 있는 나 자신. 리모컨을 들고 냉장고를 열어본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이 스며듭니다. 아, 나도 치매 시작된 거 아니야? 이제 나도 기억이 무너지는 건가? 하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이미 40대, 50대 때부터 뇌 안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즉,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더 들면 더 늦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멀었어 하고 미루다가는 이미 뇌 속에서는 변화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겪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발병률은 남성보다 약 1.5배 높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치매는 이제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시대의 병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유전이나 운명으로 결정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이 뇌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꾸준히 뇌를 쓰고 훈련하는 사람은 같은 나이여도 발병 시기가 훨씬 늦춰집니다. 여러분, 뇌는 길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다니던 지름길, 개구멍 길을 떠올려 보세요. 자주 다니면 길이 생기고, 안 다니면 금세 풀로 덮입니다. 뇌세포도 똑같습니다. 늘 쓰던 회로만 쓰면 그 길만 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새로운 훈련을 하면 뇌는 언제든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습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생활병이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치매에 걸려도 여전히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집에서 할 수 있는 초간단 두뇌 훈련법이 여러분의 뇌를 10년은 젊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뇌는 한 번 망가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연구들이 이 오래된 상식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뇌세포는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다시 길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새롭게 자라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0% 낮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1.6km 정도 걷는 사람들의 뇌 MRI를 찍었더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눈에 띄게 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수준이 아니죠. 걷기라는 단순한 습관이 뇌세포를 되살리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분은 젊을 때부터 늘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걸었습니다. 운동은 별로 못하지만 걸을 줄은 안다라며 매일 같은 길을 30분씩 걸은 게 습관이 된 거죠. 그런데 70대 초반에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놀랍게도 다른 기능은 조금씩 떨어졌지만 길 찾기와 장소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왜일까요? 걷는 동안 계속 뇌에 길을 새기고 좌우를 살피고 숫자를 세며 훈련해 왔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다리 운동이 아니라 뇌 전체를 깨우는 최고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걷기만 하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걷기에 두뇌 훈련을 결합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걸으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거꾸로 외워보는 것입니다. 010-3456-9728이라면 거꾸로는 8279-6543-010이겠죠. 처음에는 머리가 하얘지고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하며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뇌세포는 잠들어 있던 회로를 깨우고 있습니다. 반복하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전두엽과 해마를 동시에 자극하는 최고의 뇌 운동이 되는 겁니다. 날짜를 거꾸로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2025년 9월 30일이라면 거꾸로는 039-5202.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평소 쓰지 않던 뇌의 영역이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카테고리 암기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드신 음식 중에서 채소류만 떠올려 보세요. 혹은 오늘 하루 사용한 물건 중에서 그릇류만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 아침에 김치랑 시금치 나물 먹었지. 점심에는 상추랑 오이도 먹었네.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서 떠올리면 단순 암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뇌가 훈련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런 카테고리 기억 훈련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정보 인출 속도가 평균 30%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듯 훈련을 하면 뇌도 힘을 키웁니다. 반대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막히고 연결이 끊기고 결국 치매라는 벽 앞에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걷기 더하기 거꾸로 암기 더하기 카테고리 훈련은 최고의 두뇌 운동. 돈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 3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뇌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혹시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0세 할머니도 평생의 습관으로 계산 능력을 지켰듯 70대 환자분도 꾸준한 걷기로 길 찾기 능력을 유지했듯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뇌는 새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휴대폰 번호든 오늘 날짜든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걸 거꾸로 외워보세요. 분명히 머리가 답답하고 입이 잘 안 떨어질 겁니다. 그 순간 바로 여러분의 뇌세포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뇌세포는 훈련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생활 습관이 곧 최고의 약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것은 뇌세포만큼 중요한 뇌혈관 관리입니다. 특히 수면과 생활 습관이 어떻게 치매 위험을 낮추는지 이어서 더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뇌세포가 더 빨리 죽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뇌세포만이 아니라 뇌혈관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잠과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밤에는 분명히 잤는데 눈을 뜨면 머리가 무겁고 멍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원인은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자는 동안 숨이 막혀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뇌세포는 매일 밤 질식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잘 잔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처럼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질 나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잤는데도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 잠을 잤는데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경우, 자다 깨서 화장실을 여러 번 오간 경우, 이게 바로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찌꺼기를 청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코골이 무호흡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면 뇌는 청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쓰레기가 쌓이고 뇌세포는 점점 손상됩니다. 일본에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습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자거나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사망률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만이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즉, 잠은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은 7시간 전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얼마나 깊이 자느냐입니다. 혹시 이런 분 주위에 계신가요? 밤마다 코를 심하게 곤다. 자고 나면 입이 바짝 말라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미 뇌는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잔다라는 자기 판단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매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관성 요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들이 결국 뇌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젊을 때부터 비만이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0대부터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습관병이 결국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치매를 더 빨리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관리가 필수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뇌로 가는 산소를 늘려줍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모두 좋습니다. 둘째, 금연과 절주. 담배는 뇌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흡연은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 나는 왜 이렇게 일복이 많아? 라며 불평하기보다 이게 내 뇌를 훈련하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뇌세포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50대 직장인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항상 일에 치여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살던 분이었는데 마음을 조금 바꿔서 이게 내 뇌를 훈련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더니 업무 능력은 물론 기억력까지 좋아졌습니다. 뇌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 하나에도 달라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잠 더하기 건강한 혈관 더하기 긍정적인 생활 습관. 이 세 가지가 치매 예방의 또 다른 기둥입니다. 하루 7시간의 깊은 잠. 꾸준한 유산소 운동. 금연, 절주, 체중 관리. 스트레스를 뇌 훈련으로 바꾸는 태도. 이것이 바로 뇌세포와 뇌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잘 자고 있는가? 내 생활 습관은 내 뇌를 지켜주고 있는가? 작은 질문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면과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치매를 예방하는 약은 약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매일 우리가 먹는 식탁 위 음식 속에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국 러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마인드 식단. 이 식단을 지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53%나 낮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절반만 지켜도 위험이 35% 줄었습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가 곧 내 건강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마인드 식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중해 식단 더하기 혈압을 낮추는 DASH 식단을 합친 겁니다. 즉, 뇌세포와 뇌혈관에 좋은 음식은 늘리고 해로운 음식은 줄이는 방식이죠. 그럼 지금부터 먹어야 할 음식과 줄여야 할 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먹어야 할 음식 10가지. 첫째, 초록색 잎채소.
시금치, 상추, 케일 같은 채소를 일주일에 최소 6번 이상 드셔야 합니다. 하루 한 접시 샐러드면 충분합니다. 둘째, 일반 채소. 김치, 오이, 브로콜리, 당근 등 다양한 채소를 매일 챙기세요.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셋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땅콩을 일주일에 5번 이상 한 줌만 드시면 됩니다. 넷째,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뇌 노화를 늦춥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챙기세요. 다섯째, 콩류. 검은 콩, 강낭콩, 두부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셔야 합니다. 여섯째, 통곡물.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세요. 혈당 관리와 혈관 보호에 좋습니다. 일곱째, 생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1번 이상 드세요. 특히 고등어, 연어, 참치가 좋습니다. 여덟째, 가금류. 닭고기, 오리고기를 일주일에 2번 이상 챙기세요. 붉은 고기 대신 선택하면 뇌혈관에 부담이 덜합니다. 아홉째, 올리브 오일. 식용유나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매일 요리에 활용하세요. 열째, 와인. 레드 와인은 하루 한 잔 150ml 이내가 좋습니다. 하지만 조절이 어렵다면 아예 드시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 10가지 원칙을 지킨 사람들은 뇌 나이가 실제보다 평균 7.5년 젊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줄여야 할 음식 5가지. 첫째, 버터와 마가린. 하루 1스푼 이상은 금물입니다. 둘째, 치즈. 일주일에 1번 이하로 줄이세요. 셋째,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 일주일에 1번 이하가 원칙입니다. 넷째, 단 음식. 크림 가득한 케이크, 과자, 빵은 뇌혈관을 해칩니다. 다섯째, 붉은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는 일주일에 4번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남성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는 힘을 쓰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 채소는 배가 안 차. 이렇게 말하며 늘 소고기, 돼지고기 위주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혈압은 높았고 기억력 검사에서는 경도인지 장애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의 설득으로 식단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우 대신 닭가슴살, 삼겹살 대신 고등어. 밥상에는 늘 채소 반찬을 올렸습니다. 3개월 뒤 혈압은 안정됐고 기억력 점수도 개선됐습니다. 음식 하나가 뇌를 바꾸는 힘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먹어야 할 것 채소, 견과류, 베리, 콩, 통곡물, 생선, 가금류, 올리브 오일, 소량의 와인. 줄여야 할 것 버터, 치즈, 튀김, 단 음식, 붉은 고기. 이 원칙을 반만 지켜도 치매 위험은 35% 줄고 꾸준히 지키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먹은 음식은 뇌를 지킨 음식입니까? 아니면 뇌를 해친 음식입니까?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 10년 뒤의 뇌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좋은 습관을 어떻게 오래 지켜낼 수 있을지.
인생의 교훈으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치매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걷기와 두뇌 훈련, 숙면과 생활 습관, 그리고 식단까지. 모두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좋은 습관들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걷자. 이제는 채소를 더 먹자. 오늘은 일찍 자자. 결심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입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한 달은 잘 하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습관을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강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큰 결심보다 작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시간 운동을 결심하면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하루 10분 걷기라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어르신은 젊을 때 큰 병을 겪은 뒤 이제는 건강을 지키겠다며 무리하게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열정이 대단했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져 금세 포기했습니다. 그 후에는 운동을 아예 안 하게 됐죠. 반면 또 다른 어르신은 달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2바퀴 돌았습니다. 딱 20분만 하자. 이 작은 습관을 20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결국 꾸준히 걷던 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무리하게 달리던 분은 운동을 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단순합니다. 큰 결심은 쉽게 무너지고, 작은 꾸준함은 오래 간다.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음식을 바꾸려 하면 힘듭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만 고쳐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 저녁 고기를 생선으로 바꾸는 것, 간식을 과자 대신 견과류로 바꾸는 것.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가 모여서 1년 뒤, 10년 뒤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꿉니다. 수면 습관도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밤 10시에 자자라고 결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는 시간에 휴대폰만 내려놓자. 이 작은 습관은 훨씬 유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뇌 건강도 지켜집니다. 여러분, 결국 습관은 하루를 만들고 하루는 평생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치매를 늦추지만 방심은 뇌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인생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내가 만든 습관이 결국 나의 미래가 된다. 혹시 지금의 나를 돌아보셨나요? 내가 오늘 한 선택은 뇌를 지키는 습관이었습니까? 아니면 뇌를 해치는 습관이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나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습관이 무너져서 약해진다. 이 말처럼 나이를 탓하지 말고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작은 꾸준함이 나를 지키고 꾸준한 습관이 결국 나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잠들기 전 휴대폰을 내려놓을 건가요? 내일 점심에 채소를 더 드실 건가요? 저녁 식사 후에 아파트 단지를 걸으실 건가요?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뒤에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으로 내 미래의 뇌를 지켜내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여러분이 만든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 뒤의 뇌를 바꿉니다. 하루 3분의 작은 습관이 기억을 붙잡고 삶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치매를 예방하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걷기와 두뇌 훈련, 숙면과 생활 습관, 식단과 올바른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을 어떻게 오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이나 나이 탓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10년 뒤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손주의 이름을 또렷이 부르고 여행지에서 길을 잃지 않고 친구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내 모습. 그 미래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선택, 오늘의 습관이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러분께 2가지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10분만 걸으셔도 좋습니다. 저녁 식탁에 채소 반찬 하나만 더 올려도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를 만듭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작은 꾸준함이 뇌를 지킵니다. 둘째, 함께 하세요. 혼자 하려 하면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하면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채소를 나누고, 함께 생활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습관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의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습관이 무너져서 약해진다. 여러분, 나이를 탓하지 마세요. 습관을 바꾸면 뇌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작은 실천 하나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퍼져나간 이 영상이 어쩌면 누군가의 뇌를 지키고 기억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루 10분 걷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 저녁 식탁에 채소 반찬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시청자에게는 큰 용기와 자극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습관을 응원하는 건강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많은 어르신들의 뇌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작은 꾸준함이 쌓여서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의 교훈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만든 습관이 결국 나의 미래가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으로 내일의 뇌를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답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